처음 도착한 곳은 런던. 영국의 상징인 템즈강변의 봄은 활기에 넘친다. 각지에서 온 수많은 여행객들,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의 정겨운 모습, 저마다 분주한 일상이 펼쳐진다. 런던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마라톤은 1981년 시작 이래 미국 보스턴 대회와 함께 세계 4대 대회로 꼽힌다. 참가자 수는 4만여 명으로 런던 그리니치 공원을 출발 버킹엄 궁전 앞으로 오는 코스다. 참가자들이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자선 기금을 내고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변 건너편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잠시 발길을 멈춘다. 거리의 공연은 항상 흥미롭다. 포르투갈에서 온 이 여성의 노래 솜씨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열창을 하는 그녀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해본다. 템즈강변 봄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다리 밑 널찍한 공간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고서적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북마켓이다. 길거리에서 다양한 책 구경 그리고 독서 산매경에 빠진 시민들 모습이 참 진지하다. 또 다른 한켠에서 야외극장이 눈길을 끈다. 공짜 영화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잡는다. 며칠 후 열릴 셰익스피어 추모 행사 시작에 앞서 그의 주요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모두 37편의 작품이 템즈강변 야외극장에서 상영됐다. 런던의 남녀노소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끼어들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 행사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템즈강 남쪽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은 1997년 개관 이래 그의 명작들을 주로 상영해 유명해졌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추모 행사가 열리는 그의 고향으로 떠날 시간이다. 영국 중부 저던지대에 위치한 셰익스피어 고향 스트랫퍼드로 향한다.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넉넉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대문호의 동상이 우리를 맞아준다. 햄릿의 고뇌, 그리고 다양한 조각상이 꽃정원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분위기다. 마을에 들어서니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꽃을 든 여인, 연주 악기를 걸머진 일행들의 발걸음에서 약간의 긴장감마저 든다. 거리에서 요란한 복장을 한 중년 남성들이 나의 궁금증을 자아내 그를 따라가 봤다. I'm a town crier from Warwick, the town of Warwick. So what happens is, before people could read and write, then what happened was any important news would be spoken by somebody that could read or write. Within the area, then I want to put your taxes up, you need to know. So rather than send you a letter, what I'll do is the town crier will actually then let you know. 아침부터 셰익스피어 생가 앞에서 요란한 사전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귀여운 초등학생 그리고 어른들이 어울려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한다. 이제 축제의 시작이다. 마을 중심가에선 가면을 쓴 젊은 여성들이 꽃을 들고 한껏 멋을 부리고 있고 깃발을 든 중년들, 저마다 분주히 오가는 행인, 낯선 여행객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작은 마을 큰 축제를 연상케 한다. 집집마다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하며 가면을 쓴 어린 여학생들의 해맑은 미소가 아침 햇살에 눈부시다. 마을의 넓은 중심가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카메라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영국의 대표 방송 BBC는 중계를 실시간 준비 중이다.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나자 누군가 가면을 나눠주고 구경꾼들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즈음 나는 거리의 축제 참가자에게 다가가 보았다. The meaning of Shakespeare. He contributed so much to the English language. So many words, so many phrases that we use every day. I mean, some people use the phrases and they're not even aware that they've come from Shakespeare. So he's just poured so much into the language of this country, and we're all so proud of him. We had to be here. I think his legacy is amazing. I think he's affected literature for the last 400 years. He's basically the godfather of literature, isn't he? I think he's influenced everybody since because his work has been so pioneering. 거리의 인파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추모객의 열기는 더해간다. 작가의 가면 행렬이 거리를 메운다. 각국에서 온 사절단은 마을 중심부를 향해 속속 집결하기 시작한다. 저마다 손에 꽃을 든 행렬은 쉼없이 이어지고 거리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뭔가를 고대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의 고유 의상을 입은 사절단의 화려한 행진이 거리를 수놓고 있다. 아시아의 전통 의상이 특히 인상적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만여 명의 팬들이 셰익스피어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에서 열린 400주년 추모식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세인트 조지의 날인 4월 23일에 태어나고 죽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찰스 왕자도 참여한다. 마을 거리 중앙에 위치한 사배자는 멀리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참가자들을 소개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간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맞춰 셰익스피어의 흉상이 전시된 중앙 무대를 향해 작가의 모형 관이 도착, 행사 시작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근엄한 복장을 한 행사 진행 요원들, 그리고 거리의 수많은 인파들 모두가 긴장된 모습으로 한 곳을 응시한다. 무대 위에 선 찰스 왕자도 보인다. 어린 학생들이 손에 든 추모 깃발은 4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상징으로 보인다. 드디어 공식 행사를 선언하는 연단의 게시멘트와 함께 휘날리는 색종이는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거리의 인파 사이로 의장대의 축하 연주 행진이 시작되자 행사 현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다. 멋진 복장을 한 의장대의 북소리와 행진곡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카메라를 든 각국의 수많은 취재진, 거리의 관중들 사이로 우리 취재팀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노인들의 아코디언 연주 행렬, 종소리, 그리고 꽃을 든 선남 선녀들 사이로 셰익스피어의 모형 관은 축하 세례를 받았다. 셰익스피어의 모교인 킹 에드워드 학교 출신 학생들이 장례식의 관대 역할을 맡았다. 이 퍼레이드는 뮤지션, 연기자, 고위관리자,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작가의 이미지가 달린 깃발을 보여주는 의례가 펼쳐지고 있다. 거리의 구경꾼들 사이로 선보이는 흥겨운 춤과 리듬, 그리고 밴드단의 거리 축하 공연은 요란한 몸짓으로 거리를 메운다. 이날 행사를 위해 루이지애나에서 온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재즈를 연주하는 밴드 행렬이 유독 눈길을 끈다. 거리 한편에 모인 일단의 젊은이들이 리듬에 맞춰 추는 그룹 댄스는 이날 행사의 절정을 이룬다.
어딘가를 향해 축하 행렬은 계속 이어진다. 거리에 주저앉은 어린아이 가족들까지 참가자 모두가 즐기고 공유하는 축제 행렬 속에서 셰익스피어 부부의 분장 모습도 보인다. 관객들이 로즈마리 잔가지를 뿌리며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건 햄릿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드디어 홀리 트리니티 교회, 셰익스피어와 그의 가족이 안장된 곳이다. 입구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입장객들을 연호하고 마치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다. 그의 아내인 앤 해서웨이, 딸 수잔나와 사위까지 이곳에 묻혀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교회 안에 묻힐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가 생전에 얼마나 명성을 누렸는지 짐작이 간다. 셰익스피어와 그의 부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입장이 진행되고 추모의 헌화 행렬이 줄을 잇는다. 그의 영혼은 후세의 많은 이들의 꽃다발에 묻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인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내 무덤의 돌을 파헤치지 말라. 이 돌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겐 축복이, 내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유머를 남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인터뷰를 청해보았다. And of course people say, well, what's special about Shakespeare's plays and his writing? It's because he got to the core of humanity. He knew people's failings, their joys, their tragedies, their emotions. Well, I think because his writings represented mankind in all its phases, love, war, jealousy, all those things was relevant then as they are today, and will no doubt be relevant in 400 years from now. So he's a man of all times, and because that message speaks to everybody around the world, in any person, in any country, in any tongue, then it's recognised as being so profound. I think that's why he's so important, certainly to us and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Yes. 그의 생각 거리에서는 배우들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흥겨운 춤과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My lords, know for certain that I'm that very Prospero. 배우와 관객 모두가 길거리에서 스스럼 없이 공감을 나누는 모습이 흡사 우리의 마당놀이와 비슷하다. 길 한편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흡사 교실의 한 벽면을 거리에 옮겨온 듯한 느낌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대문호를 후세 어린이들은 이렇게 배우고 기념하고 있다. 같은 시각 근처에선 또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다. 작가의 생가 안뜰 널찍한 곳에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대표 작품의 공연이 시연 중이다. 특별한 장소이기에 관중들의 반응도 각별하다. I'm here at the festival. I'm here to perform some Shakespeare. I'll be outside New Place at 3:30. So we choose some extracts from Shakespeare's plays and we perform those. And sometimes we work on request as well. So our visitors can say, oh, I would like to hear some Macbeth or I'd like to hear some Hamlet. And the actors here at the birthplace will perform whatever it is that the visitors want them to do. So all Shakespeare. And all very special today for his anniversary. 마을 광장에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야간 불꽃 축제가 시작됐다. 작가의 형상을 한 조형물에 불길이 닿자 근사한 장면이 연출된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세월은 흘러도 영웅의 이름은 남는 법. 검은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축포를 보며 문득 저런 작가를 가진 영국인이 내심 부러웠다. 다음 날 그의 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셰익스피어 기념관을 찾았다. 1964년 개관된 전시관은 그에 관한 각종 조각물, 초상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문호의 조상이 창작 예술품으로 다시 탄생하는 현장을 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그가 태어난 생가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것일까?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벽난로 1층을 지나 기념 전시물이 많은 2층으로 향했다. 창밖에 서성이는 수많은 순례객들을 바라보며 그가 머물던 공간이 무척 궁금하다. 옷가지와 가구를 지나 우선 눈길을 끄는 장소가 보인다. 1564년 그가 탄생한 방의 창가이다. 빼곡하게 적힌 유리창의 사인이 예사롭지 않다. 1806년 이래 이곳을 직접 방문한 명배우들의 사인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족의 침실로 사용됐던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비켜가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또 한 곳 예사롭지 않은 곳이 있었다. 작가의 다락방. 그는 이곳에 자주 머무르며 작품을 썼다고 한다. 세계 명작의 산실인 셈이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던 식탁에는 백납식기의 모습도 보였다. So William's father had his business in the workshop. The middle room was the dining hall where they cooked. And the first room is the sitting room. It has a bed, but it's not a bedroom. Okay, the bed is for guests. Upstairs are the bedrooms for the family. 영국의 명소 옥스퍼드시. 나는 셰익스피어의 유품이 전시된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섰다. 우리에게 익숙한 옥스퍼드 대학을 찾아가는 길은 순조로웠지만 대학은 각지에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항상 분주하다.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이곳은 고색 창연한 건물들로 인해 흡사 유명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지나 어느 건물 앞에 섰다. 셰익스피어의 죽음이라는 강렬한 문구가 눈길을 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그의 희곡 원고, 유작들이 방문객들과 반가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시공을 뛰어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그는 분명 축복받는 작가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제목들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So I think with Shakespeare, the best thing about him is that he deals with the human condition. So everything that Shakespeare writes is about people. That's why Shakespeare is so popular, and that's why people today still find something to enjoy in Shakespeare. 발길을 돌려 시야가 탁 트인 영국 남부의 해안으로 향했다. 목가적인 전원 풍경의 한적한 곳에 드넓은 유채 꽃밭, 그리고 귀여운 양떼들의 모습이 여유롭다. 자연보호구역의 팻말을 지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아직 하늘빛은 흐리다. 넓고 푸른 초원지대 너머로 아스라이 회색의 해안 절벽이 보인다. 절벽은 검붉은 자갈과 함께 대자연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세븐 시스터즈라는 이름은 7자매가 마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 한다. 켜켜이 쌓여있는 석회석들은 마치 분필처럼 글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세븐 시스터즈는 영국 해안에 있는 웅장한 백악질의 절벽이다. 바닷물은 절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정기적으로 낙석이 발생한다. 그래서 절벽의 얼굴은 계속 바뀌고 그 와중에 묻혀있던 화석이 계속 드러나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화석 채집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화석을 찾아 절벽 아래 자갈과 백악층을 뒤지고 다닌다. 절벽은 매해 30에서 40cm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 산의 정상으로 향하니 주변 전망이 탁월하다. 드넓은 평원이 아득히 눈앞에 펼쳐진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은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연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잠시 회색 구름이 거치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비치고 한 줄기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지나간다. 해변에 검은색과 회색빛 자갈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서 나는 잠시 엎드려 아래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를 자유로이 나는 철새떼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유인을 떠올린다. 이곳에서 나는 낯선 여행객 두 여성을 만났다. We live in Southend, so we came here to visit this really nice cliffs and things, and we really enjoy it, but the weather is not really good. It's a little holiday. Basically, it's a double day off, and we have a free time. We just come to visit, to see more things in this country, and that's it. 드넓은 해안선을 따라 나는 다른 해변으로 향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마치 공룡이 웅크린 듯한 모양새의 이곳은 바다 위에 형성된 완벽한 말굽 모양의 만으로 수천 년 전 형성된 지형이다. 예전에 7대 자연불가사의라는 방송 프로그램과 다수의 언론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파도가 절벽에 들이치면서 표면을 덮고 있던 약한 지질이 깎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은 천연의 항으로 주라기 코스트라 불리는 동쪽 해안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만해 가장자리를 따라 도시 해안길이 이어져 있고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지형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미들 퍼백과 어퍼 퍼백이라는 암석층이 서로 뒤틀린 채 접혀 있는데 주름진 암석의 모양새가 참으로 기괴하다. 이곳 지형의 땅속에는 유혈암이 실제로 몇 년간 서서히 불타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대자연을 뒤로하고 나는 유서 깊은 어느 지방 도시로 향한다. 혁명과 순교자의 도시 루이스. 이곳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선 마을의 중심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마을의 중심거리에서 마주한 건 청동색의 거대한 조각상이다. 처칠 수상의 이름까지 새겨진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호국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름들이 위령비 양 벽면에 촘촘히 박혀 있다. 오늘의 조국을 잊게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범상치 않은 마을을 본격 탐방하기로 했다. 고풍스러운 거리 주변의 가옥들이 눈에 띈다. 보서적 가게에 들렀으나 주인은 한사코 촬영을 거부한다. 주변에 문득 토마스 페인 이름이 시야에 들어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혁명의 도시와 잘 어울린다.
그가 한때 살았던 집은 기념관으로 보존돼 있으나 생각보다 초라했다. 나는 다시 마을의 풍경을 따라 나선다. 어느 이름 모를 정원의 꽃들이 무척이나 화사해 보인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공정원, 사람들의 일상이 무척 평화롭다. 흐드러진 꽃밭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의 삶은 분명 축복이다. 올해 정원상 수상정원을 찾아 나섰다. 지난 1990년대 재정비가 된 이 정원은 동백나무와 목련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 발길을 돌려 유서 깊은 루이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고성을 탐방해 보기로 했다. 루이스 성. 세월의 빛바랜 흔적이 역력한 이 성은 1069년 정보광 윌리엄 왕의 사위인 백작에 의해 건립됐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주변 가옥들에 둘러싸여 이 도시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역사의 숱한 부침 속에서 곳곳에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보인다. 오래전 이 고성에선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빛바랜 역사의 시면에서 헨리 왕이 불쑥 튀어나온다. 9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절대군주 헨리 3세. 그는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곳 루이스에서 전투를 치르게 된다. 2,7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왕권파가 패배, 포로가 된 헨리 왕은 굴욕적인 협상을 한다. 당시 절대 왕권에 맞선 반역자는 얼마 후 왕권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늘날 의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역사의 오묘한 아이러니가 연출된 곳이다. 이곳 루이스 성은 지금 어린이들의 축제 장소, 결혼식장 등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나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유명 작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분위기 있는 주택가 도로변이다. 정원의 푸른 화초, 조각품이 눈길을 끈다. 눈부시게 푸르른 영국의 하늘, 화창한 날씨를 운 좋게 만났다. 오래전 왕의 사냥터로 사용된 이곳은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현재는 자연보호구역이다. 야생에서 뛰노는 말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건 여행자의 행운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영국의 광활한 자연과의 조우는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준다.
배낭을 짊어진 노인들. 그리고 시원스레 질주하는 도로 위의 사이클링이 상큼하다. 백조가 많아 이름 붙여진 스와니즈 마을. 잉글랜드 도시세 위치한 작은 해안 마을이다. 남부 해안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섬처럼 생긴 반도다. 나는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우연히 특정 명패가 달린 벤치들을 발견했다. 각자의 사연이 담긴 요절한 15세 안젤리카 추모이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교회와 거대 조각품들이 시야에 들어왔고 고즈넉한 주변 분위기가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인 금발의 미녀. 그녀의 사연이 문득 궁금하다. 스스럼 없이 러시아 출신인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다. Yeah, what are you doing at the moment now? Yeah. Just drawing the surroundings and church I'll be drawing later here. I'll most likely go down and draw the boats down there as well. Why? What do you like on it? We kind of been asked to come here by the university, by our teachers, and just draw environments, layouts. 윈드서핑의 메카 샌드뱅크로 향한다. 항구에는 예쁜 요트들이 떠다니고 운치 있는 휴양 호텔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전망 좋은 호텔 라운지에 잠시 들렀다. 항구의 뒤편 대서양과 마주한 거대한 암벽 위엔 등대가 자리하고 있다. 전망 좋은 한켠에 커다랗고 둥그런 조형물이 보인다. 포틀랜드 지역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품은 1887년도의 세계를 보여준다. 문득 우리나라를 찾고 싶었다. 우연히 발견한 일본해의 표기는 한국 여행객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걸어가면서 바라본 대서양의 풍광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고래가 때로 춤추는 장면, 그리고 오색빛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이곳이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남부 해안을 다시 찾았다. 먼저 들른 화석 전시관엔 공룡을 포함해 까마득히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넓은 해안으로 향하는 길을 통하자 거대한 주라기 해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청명한 날씨 탓에 방문객들도 눈에 띈다. 이곳은 영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다. 중생대에 해당하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의 절벽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룡이 살았던 수억 년 전 지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Sometimes it's worth cracking them along that crack here. Have you found any? Yeah. Really? Yeah. What did you find? Have a show them out. Can you just keep them in your hands? Really? Yeah, I'll keep them in my hand.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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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ou got that here, from here? Yeah. In the clay. 방문객들은 저마다 오래된 보물찾기에 여념이 없다. 해외각지의 단체 방문객 혹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학습장으로도 유명하다. 나는 이곳에서 우연히 반가운 노년 커플을 만났다. This is Charmouth Beach and it's on the English Channel. We've got France across the other side. And this beach that's probably about
maybe 25, 30 miles long, is famous for dinosaur fossils. It's called the Jurassic Beach. Because many of the soil and vegetation that comes out the rocks are from that time, which is maybe, I think, 300 million years ago. I think the dinosaurs died out 65 million years ago. Wow! But they were here for a few 100 million years, and there's been many successful finds of very large skeletons of reptiles and dinosaurs.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많은 이들의 주검이 누워있는 이곳은 어딜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선 마을에 위치한 역사 전시관을 찾았다. 사진 속 뒤편에 멀리 보이는 고성은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전쟁과 사륙, 배신과 음모, 기적,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건까지 파란의 인간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나는 좋고 나쁜 수많은 이야깃거리 가득한 이곳을 찾아가고 있다. 배낭을 짊어진 학생들과 함께 찾은 유래가 깊은 코프성. 허물어진 성터가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조금은 황량해 보인다. 성의 첫 주인은 12세기 초 정보광 윌리엄의 아들 헨리 1세. 섹슨족의 근거지이자 노르만 양식의 요새였다. 55m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성은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 이후 왕과 귀족 그리고 야심에 찬 여성들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싸움과 서로를 수감시키는 해프닝이 되풀이된 곳이다. 전쟁 시에는 군사 주둔지, 감옥, 왕족의 거주지, 그리고 어느 가문의 개인 소유물이 되기도 했다. 성 곳곳에 부서진 흔적들은 17세기 영국 시민전쟁의 결과다. 당시 올리버 크로멜 장군에 대항 성을 지켜낸 한 여인의 스토리는 전설이다. 지난 암흑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는 역사의 베일 속에 묻혀있다. 섹슨족의 왕위 경쟁에 의해 젊은 왕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미스터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천진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 이곳. 무수한 순례자들은 무너진 성터 앞에서 어떤 감회를 가질까? 프랑스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그들을 따라 한때 왕의 감방이기도 한 성의 맨 꼭대기를 가보기로 한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창가에 다다랐다. 문득 수의를 입고 손목이 묶인 채 꼭대기 감방에 갇힌 왕. 좁은 감방 안에서 보았다는 소변 자국이 선명하다. 그는 창가 아래 멀리 보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있는가? 흥망성쇠의 역사는 쉼없이 돌고 돈다. 그리고 지나간 자는 말이 없다. 성 아래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도 평온하게 돌아간다. 천년의 역사는 과거의 일따름이고 오늘의 시간이 소중하다. 역사 탐방을 기다리는 천진난만한 표정의 어린 학생들은 또 다른 미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영국의 또 다른 대표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토머스 하디. 그는 1840년 도체스터 근방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가를 가기 위해서 동북쪽으로 4km 떨어진 한촌 북햄프턴으로 향한다. 하디의 시골 오두막집 팻말을 보고서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초가지붕의 오두막집 생가는 문학도들의 발길이 가장 숙연하게 닿는 곳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푸른 숲 그늘 아래서에 묘사된 대로 보존돼 1948년부터 기념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집 안팎으로 가득히 풍기는 문학적 운치는 셰익스피어의 생가보다도 더 매력적이다.
하디의 생가는 영국의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의 기념관엔 생전에 그가 즐겨 쓰던 유품들이 꼼꼼히 보관돼 있다. 그는 이 초가집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 2층엔 창작실과 여동생의 침실이 있다. 기념관에 전시된 한글판 귀향 테스가 눈길을 끈다. He was such a great effect on English literature, and also he was quite ahead of his time and challenged the system. And also the fact that he came from such a humble background and became so famous. 다시 출발지인 런던으로 돌아왔다. 템즈강은 유유히 흐르고 사람들은 여유롭다. 주말 시내 중심가엔 사람들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친다. 거리에 신혼부부 행진이 봄볕에 화사하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줄타기 고개사의 묘기가 무척 흥겹다. 도시는 항상 분주하고 저마다의 일상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광장 한편의 수공예품 판매장은 여행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필수 방문 코스이다. 전시 작품들이 예사롭지 않다. 여행이 끝나갈 즈음 런던의 중심가에 서 있는 거대한 동상과 마주한다. 어린 시절 곧잘 빠져들었던 명탐정 셜록 홈즈의 박물관이다. Where are you from? Russia. From Ukraine. You're from Ukraine, but we speak Russian. Ukraine, Russia. We speak Russian. Do you know the Sherlock Holmes? Oh yeah, because in Russia they make a lot of Sherlock Holmes films. That's why all Russians go here.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주인공 셜록 홈즈. 그는 최초의 영국계의 사립 명탐정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을 무대로 한 가상의 탐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이기도 하다. 과거의 탐정들이 단순히 사건을 푸는 기계에 불과했다면 홈즈는 그런 탐정 캐릭터들에게 인간다운 개성을 부여하는 출발이었다. 인기 있는 소설과 영화는 때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지우고 싶지 않은 아련한 추억 때문이다.